안녕하십니까, 태진입니다. 영상 찍기 전에 산불에 고생하시는 분들 위로의 심심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뉴스를 보니까 배우 손예진 님이 강남에 있는 건물을 사가지고 준공을 냈는데 6개월 동안 공실이다 라는 뉴스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한 달에 이자가 5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냐 라는 이슈거리가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하고자 영상 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감정 가격이 대략 한 240억 정도가 되는 거더라고요. 매매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유추해서 해석을 해보니까 감정 가격이 240억 정도가 되는데 대출 이자가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가 된답니다. 5천만 원. 2022년 8월 달에 매입을 한 거고, 이 강남역과 이 논현역 사이에 있는 대로변에 있는 건물을 샀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토지가 84평짜리를 그거 살 때는 옛날 노후된 상가를 이렇게 구입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 2층짜리 상가를 옛날 노후화된 상가를 5층으로 바꾸어서 상가, 근린생활시설로 공사를 해서 변경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 8월 달에 사서 2024년 6월 달에 준공이 된 거니까 거진 한 2년 정도 공사를 한 택이죠. 네. 그렇게 공사를 했는데 건물의 연면적이 219평 정도가 되는 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까 150억 정도 대출을 받은 물건이에요. 이 219평 정도가 되니까 지금 공사비가 그냥 평당 1,000만 원만 계산을 하면, 곱하기 평당 1,000만 원 계산하면 대략 공사비는 25억 정도 나오는 그런 건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손예진 씨가 강남역과 노는역 사이에 있는 노후화된 건물을 그 금액을 주고 사가지고 공사비를 25억 정도 들여서 2층 노후화된 상가를 5층 근린생활시설로 구입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억 원의 대출 정도를 받아가지고 금리를 연 4%만 계산한다 하더라도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가 내는데, 그거 준공 난 지가 한참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 8월 달에 준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이 넘어서 반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실이다. 그래서 망할지도 모른다. 힘들다. 큰일 났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공실일까요? 왜 공실일까요? 강남역과 노는역 사이에 있는 대로변의 건물이고 새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왜 공실이냐? 첫 번째, 이 강남은 뭐 2층 기준으로 평당 3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책정이 되는데, 만약에 40평을 기준으로 하면 1,200만 원에다가 관리비가 한 125만 원 정도 나와서 한 1,3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기 상황을 봤을 때 1,300만 원 임대료를 내면서 장사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그런 걱정이 돼가지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약간 주저주저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건물주의 입장에 대해서 그럼 요거를 좀 싸게 내놔야겠다. 뭐 예를 들어서 평당 20만 원으로 해야겠다. 그러면 이게 8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한 번 계약을 맺은 거에 대해서 10년 동안은 뭐 나가라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 번 그 가격을 내리면 이 건물 자체에 대한 값어치가 하락이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손예진 씨가 바보라서 옛날 건물을 사가지고 돈을 들여서 이렇게 공사를 해가지고 신축을 지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는 바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금리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150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감정 가격이
240억 원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90억 정도가 차이 나죠. 다시 말해서 이 건물을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새로 구입해서 취득세 내고 공사비 들여서 하는 돈에 있어서 90억 정도, 약 100억 정도는 손혜진 씨가 자기 돈, 자기 자본이 들어간 거죠. 여기는 대출이라고 치고요. 자, 그러면 90억 정도를 들여서 이거를 지었을 때 아까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 이자를 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50억 원. 그러면 바보가 아니면 150억 대출 받지 말고 90억 원을 그냥 은행에 예치를 해도 금리가 다 틀리겠지만 금리가 뭐 3%든 4%든 예금 금리를 준다고 하면 한 달에 뭐 3천만 원도 3천만 원, 4천만 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한 달에 3천만 원, 4천만 원 벌고 말지. 반대로 한 달에 5천만 원을 이자를 내는 게 바보냐? 이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그것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약간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부동산 취득세 내면 힘들어. 세입자 관리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은행에다 예금하고 마음 편하게 살랜다 라고 해서 대출도 안 받고 건물도 안 사고 그냥 90억 현금 있으니까 은행에 예치해가지고 따박따박 이자를 받겠다 라는 분도 있겠지만 아니다. 나는 대출을 받더라도 건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더 많은 임대료를 받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임대료는 둘째치고 지가 상승이라는 걸 생각해서 나중에 부동산은 값어치가 오르겠지. 지가 상승이라는 걸 생각해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도 건물을 구입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렇게 대출을 이자를 내는 거에 있어서 감당이 되겠냐? 이자 감당. 한 달에 5천만 원을 이자를 내야 되는 분이 뉴스에 그렇게 나왔어요. 5천만 원을 이자 내는 게 감당이 되겠느냐? 제가 뉴스를 보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 뉴스에 보니까 손예진 씨가 드라마 에피소드 장당, 편당 1억 4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대요. 손예진 씨가. 근데 손예진 씨는 결혼하셨죠? 그래서 남편분 현빈 씨는 드라마 에피소드 장당 1억 4천 6백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뭐 2, 3억 정도 버는데 이 5천만 원이 껌값 아니면 금값 요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세요. 그리고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현민 씨하고 손예진 씨의 부부 합산 자산이 840억 원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2023년도에 지금은 아마 자산 가치가 더 올라갔으니까 1000억을 육박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거를 계산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어찌됐든 간에 이자를 잘 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건물을 지었을 때 이게 여러분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이게 손혜진, 현빈 씨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건물에 대해서 이자를 내는 걸 내 소득으로 건물주 본인의 소득으로 내겠다. 손예진 씨나 현빈 씨처럼 뭐 1억 4천만 원씩 뭐 2억씩 돈을 벌고 있으니까 이거 이자를 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소득은 본인의 개인 소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 자체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잖아요. 임대료를 받으니까 이 임대료를 받는 거에 대한 소득을 가지고 임대료를 받는 소득을 가지고 요 대출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고 남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RTI라고 합니다. RTI.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손예진 씨가 건물을 지지 말고 90억 현금 있으니까 은행에다가 예금 넣으면 몇 천만 원 벌 텐데. 그죠? 아니면 이 손예진 씨가 이 건물을 대출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대출받는 이자가 5천만 원인데 여기서 받는 임대료가 7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남습니까? 2천만 원이 월 남잖아요. 2천만 원이 월 남는데 2천만 원 남는 거를 갖다가 어떤 사람이 이걸 구입하려고 해. 이 건물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10억만 돈을 들여서 이 건물을 구입할 수 있어서 10억에 한 달에 2천만 원을 벌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금 금리를 계산하면 어마무시한 금리가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10억에서 2천만 원이면 너무 비싸니까 100억을 했을 때 한 달에 2천만 원을 벌어. 이렇게 역산으로 계산해서 부동산의 값어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토지 건물에 대한 가격 말고 이 부동산에 대한 수익에 대한 계산, 그거를 RTI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기준이 그냥 이 부동산에 대한 값어치의 기준을 순수한 부동산의 개념으로 감정가 얼마, 그러니까 대출 금액은 얼마라고 이렇게 대출을 심사를 했다면, 요즘은 RTI라는 기준을 통해서 이 건물을 가지고 네가 이자 내서 얼마를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RTI라는 심사 기준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청년 시절에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막 포르쉐, 뭐 람보르기니 뭐 이런 차 있지 않습니까? 속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저 사람은 참 부럽다. 나도 저런 차를 가져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막상 그 사람이 얘따 먹어라, 너 포르쉐 차라 라고 했을 때 제가 그걸 끌 수 있는 능력, 의료보험비도 올라가고 보험료도 내야 되고 기름값도 내야 되다 보니까 못 끌겠더라고요. 그것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재앙 수준이 되겠죠. 옛말에 조도 못 먹냐, 조도 못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포인트 첫 번째, 연예인 걱정하지 말자. 연예인분들은 우리보다 다 잘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배 아파하지 말자. 뭐 몇 억에 몇십억에 몇백억의 건물이 있다 한들 저희들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살아서 돈을 많이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줘도 못 먹냐 라는 소리 듣지 마시고, 주면 바로 덥석 받아먹는 그런 센스가 되시는 구독자님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RTI가 뭐라는 거 확실히 이해하셨죠? 또 네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내 돈을, 현금을, 예금을 넣었을 때 이자 받는 것과 내 돈을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지거나 건물을 샀을 때 이자 수익보다도 부동산 값어치에 의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배우 손혜진 씨가 강남에 있는 건물을, 노후화된 주택을 건물을 구입을 해서 5층짜리 상가를 준공을 했는데 6개월째 공실이다. 그래서 걱정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뉴스를 가지고 오늘 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지커이었습니다.